차댈 데도 없고 잠깐인데 괜찮겠지. 여기 위에 카메라 없으니까 안 찍히겠지.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과태료 세배는 물론이고 실제로 감옥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의 편리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30년간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온 전자안전 교육을 맡아온 전문가 김도연입니다. 살다 보면 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죠. 물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간혹 불법 주차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리면 과태료만 내면 되지. 하지만 얼마 전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 실형, 즉 감목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잠깐 세운 그 한 번이 결국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 과태료가 3배까지 올라가는 곳, 실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는 불법 주차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선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답은 바로 이중 노란선과 빨간색 노면 표시입니다. 이 두 구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고 위험이 가장 크고 또 화재나 구조 같은 긴급 상황에서 길을 막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길을 달리다 보면 바닥에 여러 가지 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흰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까지. 하지만 이 선들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색 실선입니다. 이 구역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주변에 별도의 표지판이 없다면 차를 세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란 점선입니다. 여기는 주차는 금지지만 정차는 허용됩니다. 정차는 5분 이내 짧게 멈추는 겁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짐을 내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노란 실선입니다. 여기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입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시간대나 요일별로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조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중 노란선입니다. 이 곳은 어떤 이유로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주로 보행자 안전지대 교차로 모퉁이 도로가 장자리 같은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표시됩니다. 잠깐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노면 표시. 이건 소방시 서요 미터 이내를 뜻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했는데 차가 가로막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고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무겁습니다. 승용차 기준 원래는 4만 원이지 많이 구간은 무려 8만 원 2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는 더 강력합니다. 법정 이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승용차 기준 1에서 2만 원입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흰색은 가능, 노란 점선은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 실선은 주정차 금지, 이중 노란선과 빨간색은 절대 금지, 그리고 스쿨존은 과태료 3배. 여러분, 여기까지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됩니다.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고 억울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주 정차 과태료 예전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번 걸리면 4만 원 내면 끝이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 심지어 3배까지 올라갑니다. 잠깐 세운 차가 하루 벌어놓듯 돈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한 달 생활비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 앞입니다.
도로 바닥에 빨간색 표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소방시설 즉 소화전이나 비상구, 소방구역 5m 이내를 뜻합니다. 이곳은 불법 주차 시에 과태료가 2배 즉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왜 이렇게 강화됐을까요? 바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제대 들어가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불은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소방차 앞을 차 한 대가 막아버리면 불길은 순식간에 간에 번지고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법을 고쳐 소방시설 압수, 정차는 과태료를 2배로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과태료가 무려 3배, 승용차 기준 1회 2만 원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때문입니다. 2019년 충남 아산에서 9살 어린이 민식이 군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 현장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이들이 막 넋놓고 다닐 수 없는 나라가 말이 되느냐? 결국 국회가 법을 개정했고 2021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 시 과태료가 3배로 올라간 것들이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단속이 집중됩니다. 애들 학교 갔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반과 후에도 학원 갈 때도 놀이터로 갈 때도 이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단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주변입니다. 이곳은 단속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역입니다. 먼저 교차로 모퉁이입니다. 모퉁이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거나 직진 차량이 들어올 때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다 하고 세워둔 차 한 대 때문에 큰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횡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나 바로 앞에 차를 세워두면 건너는 보행자가 차량이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차에서 갑자기 나오면 운전자는 발견이 늦어집니다. 그 순간 제동이 늦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대표 구역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차 한 대가 단순 불편을 넘어서 보행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주차가 나쁘면 4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소방시설은 과태료 2배,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 그리고 교차로 횡단보도 같은 구역은 사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된 곳입니다. 즉 잠깐 편하자고 세운 차 한 대가 내 통장뿐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과태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방시 32배,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는 단순히 돈을 내는 걸 넘어 사람인 생명을 빼앗고 운전자의 인생을 감옥으로 끌고 간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울산이 공장도로 한밤중 공장 입구에 트레일러 한 대가 불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전 삼각대도 없고 반사판도 없었습니다. 야간에 달리던 승용차가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승한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하지 않은 불법 주차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잠깐 세웠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불법 주차가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로 취급된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서울 2주택과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차량이 길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결국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소방차 길을 막은 것은 곧 생명을 막은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세 번째 사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에 가려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보지 못했고 결국 큰 사고가 났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법원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한 과태료 문제 다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잠깐 세웠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불법 주차가 곧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정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불법 주차는 내 편의를 위해 세우는 차 한 대가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과태료 몇만 원이 아니라 징역, 실형,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 주차가 특히 더 위험하고 단속이 강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 5곳은 단순히 벌금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됩니다. 첫째, 소화전 5m 이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소화전 앞에 차가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를 연결하지 못해 불길을 잡을 시간을 잃게 됩니다. 단 1일에서 2분 지연되는 4인 순식간이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실제로 소화전 앞 불법 주차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5m 이내는 절대 금지 구역 1순위입니다. 둘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모퉁이의 새, 워둔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립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보험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나 어르신이 갑자기 건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보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참사를 부르는 겁니다. 셋째,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는 정류소에 바짝부터 승하차해야 안전합니다. 그런 대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가 정류소에 접근하지 못하면 승객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소 앞뒤 10m는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넷째, 횡단보도의 횡단보도에 차가 세워지면 보행자가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사람을 늦게 발견하고 보행자는 차 때문에 시야가 막힙니다. 특히 키 작은 아이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면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비상등 켜면 괜찮겠다. 지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그 자체로 보행자 생명선이기 때문에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주차된 차량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 시야도 좁힙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스쿨존 불법주 차는 과태료도 3배, 사고가 나면 징역형까지가 능합니다. 잠깐의 편리함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5곳은 절대 금지라고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5대 금지 구역만 지켜도 전체 불법 주차 사고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긴 경찰이 안 보이니까 괜찮겠다. 조금만 세워두면 단속은 안 하겠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은 경찰관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바로 적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도로 곳에 설치된 CCTV가 불법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예전에는 속도 위반만 찍는다고 생각하셨다. 을 텐데 요즘은 불법 주차 전용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로 인식해 과태료가 자동으로 보됩니다. 둘째, 이동식 단속 차량. 요즘은 경찰차뿐 아니라 지자체 단속 차량도 골목 다닙니다. 차량 앞에 달린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합니다. 운전자는 그냥 지나갔겠지 않은데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셋째, 시민신고제. 이제는 경찰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2장만 찍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1분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 11시 0분에 1장, 11시 1분 이후에 다시 1장,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어야 잠깐 정차한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라는 게 입증됩니다. 이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곧 바로 관할 지자체로 접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이제는 여긴 경찰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진 2장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세상이 된 겁니다. 넷째, 첨단 후 아이 단속.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는 인공지능 CCTV가 도입됐습니다.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아도 아이가 번호판과 정차 시간을 인식해 불법 주차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단속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청주 같은 지역은 단속 알림 서비스가 있어서 차를 잘못 세우면 문자로 알림이 오는 시스템까지 마련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불법 주차 단속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차량, 시민 신고, 그리고 아예 단속까지 피할 방법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자 스스로 위안을 삼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같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째, 잠깐이면 괜찮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분만 세웠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하지만 단속은 5분이 아니라 1분 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10초만 해도 납니다. 잠깐이라는 말 속에 이미 위험이 숨어 있는 겁니다. 둘째, 밤에는 단속 안 하죠.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야간이 사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보행자도 어두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도 밤에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밤이라곤 찬타는 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셋째, 비상등 켜면 괜찮지 않나요? 비상등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 잠깐 세웠습니다라는 표시일 뿐이지 정지나 주차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비상등 켜고 세워 돈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조금 떨어져 세우면 괜찮겠지요? 횡단보도 바로 위에는 안 세우지만 살짝 비켜서 세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교차로, 버스 정류소, 소방시설은 거리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다 다고 안 걸리는 게요. 아닙니다. 단속 카메라와 신고 시스템은 이미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다. 밤에는 괜찮다. 비상등 켜면 괜찮다. 조금 떨어져 세우면 괜찮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착각이고 결국 과태료와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불법 주차는 과태료뿐 아니라 사고와 감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차는 도대체 어디에 세워야 하나?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불법 주차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첫째, 공영 주차장 이용하기. 스마트폰을 쓰실 줄 아는 분들은 공영 주차장 앱을 설치해 보십시오. 내 위치 근처의 주차장을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웹이 어려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에서 주차장만 검색해도 요금과 위치가 나옵니다. 특히 구청 동사무소 근처의 공영 주차장은 요금도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거주 자우선 주차제 활용하기. 이 제도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 동네 골목길에 지정된 칸을 한 달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한 번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임시 주차장 확인하기. 시장, 병원, 행사장 근처에는 임시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종종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볼일을 보실 때 유용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장날에는 지자체에서 무료 임시 주차장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 주차 서비스 이용하기. 요즘은 모두의 주차장 파킹, 프렌즈 같은 앱으로 남는 주차 공간을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 집밥 빌라 주차장,
상가 주차장도 예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예약 가능하고 불법주 차 단속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임시주차장, 공유주차 서비스인에 가지만 기억하셔도 불법 대신 합법적으로 언제든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 대신 조금만 더 신경 쓰자는 마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내 지갑을 지키고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불법 주차는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편리함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앱,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이 5곳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불법 주차는 내 지갑을 비우고 내 인생을 감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꼭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통안전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불법 주차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탄이다.